잠시 후 모인쌤의 강의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주세요. 자, 오늘은 동사 ed 형태예요. 사실은 이 동사 ed 형태라고 썼지만 이건 이제 나중에 다음 단계에서 좀 자세히 다룰 때 과거형 동사라고 해서 우리가 과거 동사 있잖아요. 과거 시제. 그걸 설명하는 것과 연관지어서 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고, 여기서 나오는 이 ed라는 것은 사실은 pp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거 분사가 되겠죠. 이 또한 역시 뒤에 있는 여러 가지 전치사구 등과 엮여서 과거분사 구를 이루고 문장을 길어지게 하는 요소인데요. 살펴보겠습니다. 자, the car 나와요. 사실은 이 문장의 기본 구조는 이런 거예요. The car, 주어죠. 그리고 is, 당연히 동사죠. 그리고 a vehicle 해서 보어. 주어 동사 보어의 아주 간단한 이형식 문장입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는 뭐예요? 차량이다. 원래 이런 문장인 거예요. 좀 의미는 없지만.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더 자동차, 그 자동차가 명사죠. 그리고 차량이라는 것도 명사예요. 그래서 damage부터 accident까지 전치사구와 결합한 과거분사가 과거분사 구를 이루어서 앞에 나온 명사인 the car를 수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made부터 in Germany까지 앞에 나온 vehicle이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죠. 과거분사가 이렇게 전치사구와 결합해서 과거분사 구의 형태로 이렇게 수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모인 스타일. 자, 동사의 ed 형태인데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과거형이랑 같이 연계해 설명하려고 이렇게 설명한 거고, 써놓은 거고, 사실은 과거분사는 동사 ed라고 표시하진 않고요. pp라고 표시를 하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동사에 ed가 붙은 거고, 네. pp 형태랑 이제 연계해 설명하려고 이렇게 쓴 거다라는 거고요. 자, 동사의 과거형. 그러니까 영어에서 동사에다가 ed를 붙이면 규칙 변화의 경우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규칙적으로 변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붙이면 동사의 과거형 또는 과거 분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강의의 목적은 여러분이 오늘부터 동사에 ed 붙은 녀석을 보면 얘가 누군지 알아보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전체 다 모든 경우의 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사의 과거형과 과거분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씩 읽어볼게요. 동사에 ed를 붙여서 동사의 과거형, 얘는 동사겠죠. 시제만 바뀐 거예요. 현재에서 과거로. 또는 과거 분사, 분사라고 하는 건 품사는 형용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현재 분사 배웠죠? 그 현재 분사, 과거 분사 하나의 쌍이에요. 동사에다 ing 붙이냐, ed를 붙이냐, 그 차이가 이제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동사의 과거형은 말 그대로 뭐뭐 했다, 뭐뭐였다로 해석한다. 당연하죠. 얘는 뭐만 바뀐 거니까, 시제만 바뀐 거니까, 그쵸? 뭐뭐 하다가 했다로 바뀐 거고, 뭐뭐이다가 뭐뭐였다로 바뀐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과거분사가 뭐냐? 자, 과거분사 이게 중요해. 동사의 ed는 크게 다루지 않을 거고요. 이제 과거분사, 문장을 길어지게 하는 그 과거분사 구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려고 이렇게 전체를 다루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과거분사는 문장에서 완료된 상태 그리고 당한 상태를 나타내며 다음과 같은 4가지 기능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과거분사는 기본적으로 수식의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내포하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료된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선 우리가 이런 거 있죠. have나 had나 has나 마찬가지예요. have pp라고 해서 현재 완료 시제에 여기 있는 과거 분사를 갖다 쓰잖아요. 그래서 완료된 상태를 나타낸다. 그걸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고, 당한 상태는 비동사랑 결합해서 이 과거 분사를 이렇게 결합해서 수동태를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에 갖다 쓰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게 바로 과거 분사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 과거 분사라는 친구는요. 형용사죠. 형용사이기 때문에 이 2가지 기능을 합니다. 형용사. 그쵸? 명사를 수식하는 거. 이제 뭐 지겹다. 그치? 명사 수식하는 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때 명사 수식을 할 때는 니은으로 끝나는 건 맞아. 이렇게. 근데 된, 진, 받은 이라는 의미로 우리말에 이 말을 붙여서 해석하면 가장 잘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명사 수식은 당연히 우리 앞에서 배웠죠? 전치 수식과 후치 수식이 있어요. 얘가 전치 수식이고 얘가 후치 수식이에요. 그래서 broken 얘가 pp잖아. 그치?
break의 pp형이 broken이에요. 그래서 broken window 하면 깨진 창문, 이렇게 깨진 창문이라고 해석을 하고, the book 얘가 주어죠. 그리고 동사는 became이고, 이 bestseller가 이제 보어가 되는데, 이 주어인 이 명사 the book을 후치 수식하고 있는 과거분사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written은 write의 pp형이 이제 written인 거죠. written. 전치사구 by that author와 결합해서 하나의 과거분사 구를 이루고 있고요. 그 덩어리가 the book을 수식하는 형태다. 이렇게 이해가 되죠. 이제 이 명사 수식하는 경우는 전치든 후치든 당황하면 안 돼요. 자, 형용사의 기능 또 있습니다. 보어입니다. 얘가 2형식이고 얘가 5형식입니다. 자, 이전에 설명했지만 2형식이라고 문장이 짧고 5형식이라고 문장이 긴 건 아니라고 했어요. 얼마든지 문장을 길게 하는 요소는 붙을 수 있으니까. 자, looked 마찬가지로 우리 감각동사 또는 연결동사라고 부르는 뭐뭐처럼 보이다, 뭐뭐인 것 같다로 해석되는 거죠. 뒤에는 exhausted라고 해서 형용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지친 것 같다라고 해석하고요. After the long trip 하면은 긴 여행 이후에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exhausted 뭐예요? 얘가 과거분사잖아요. 과거분사기 때문에 주어를 설명하는 she, 그녀가 지친 상태니까 그녀를 설명하는 보어 역할을 할 수 있다. 주격 보어고요. 무인 스타일. She got her phone stolen이에요. 자, 보세요. 자, 여기서 got은요 당했다는 의미를 나타내요. 여기서 got her phone 하면은 자, 동사고요. her phone, 그녀의 휴대폰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녀의 휴대폰이 어떤 상태인 거예요? stolen, pp예요. steal, 훔치다. 이 단어의 pp형이 stolen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휴대폰이 도난 당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과거분사를 써서 그 의미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과거분사는 완료나 당한 상태를 의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말로는 된진바든으로 해석하는 거잖아요. 좋아. 그러면 명사 수식과 보어는 이렇게 해결됐단 말이야. 그럼 이제 얘가 활용되는 게 또 있어요. 완료 시제라고 해서 have, has, had, pp 다 써볼까요? have, has 3인칭 단수일 때는 has고요. 이제 과거 완료일 때 had를 써요. 플러스 pp 이렇게 완료 시제할 때 여기 pp 사용될 수 있고요. 수동태는 비동사 더하기 pp. 물론 이것도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기본형이 이런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수동태 변형 가능한 모든 형태에 대해서 공개합니다. 무인 스타일. 자, 그러면 he has finished his homework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has finished 하면은 끝냈다라는 거예요. 얘가 has 끝냈다. 현재 완료라는 시제거든요. his homework. 이렇게 현재 완료도 나중에 배우긴 할 건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거예요. 이 have라는 것은요. has로 나와 있는 건 이 he 때문에 3인칭 단수라서 has로 바뀐 거예요. 기본형으로 설명할게요. have라는 것은 뒤에 있는 pp의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pp만 해석을 해주면 돼요. 근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과거 시제처럼. 그래서 정확히는 현재 이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과거부터 이 상태를 계속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석은 뭐뭐 해왔다. 뭐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요. 그냥 뭐뭐 했다. 이렇게 과거 시제로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알고 있어야죠. 의미는 뭐예요? 뒤에 있는 pp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이전부터 이 pp의 상태를 가져왔고 현재까지 가지고 있어 라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말로 할 때는 했다 정도로만 해석해도 괜찮다. 그래서 봐봐요. 그는 끝마친 거야. 그의 숙제를. 그치? 근데 이 끝마친 상태를 이전에 쭉 해오다가 딱 현재에 끝마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끝마친 상태를 현재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의미예요. 사실은 그냥 가르치면 되는데 좀 이해를 시켜보려고 쌤이 지금 노력하는 중입니다. 쌤은 예전부터 뭔가 이해가 안 가면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해하려고 쌤이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완료 시제인데 여기 had가 쓰였어요. had left. 그죠? 이 had라는 것은 뭐냐면
과거 완료라고 불러요. 이거는 과거의 그 상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나중에 배우긴 할 거지만 과거 완료인데 had는 이제 시제 자체가 과거잖아요. 근데 과거의 그 상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 때 쓰는데 해석은 어떻게 해요? 똑같이 그냥 과거처럼 떠나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그 언제 그걸 가지고 있었는지 그 과거 시점을 써주게 돼 있어요. When I arrived 해서 여기 동사 ed가 나오는 과거 시제가 나오죠. 내가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미 떠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써보면 뭐 이런 거예요. 여기가 현재고 얘가 과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arrive는 언제예요? arrive 요 상태요. arrive 요 상태예요. 근데 이미 요 시점에 그들은 과거 완료잖아요. 내가 도착했을 때 그 떠난 상태가 완료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착보다 이 떠났던 게 먼저 있었던 거죠. 쉽게 말해 had pp 과거 완료는 우리말의 과거 시제처럼 뭐뭐 했다, 뭐뭐였다로 해석하지만 실제로는 과거 시제보다 더 이전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기 위한 비교 시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인 스타일. 자,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는 말 그대로 그냥 주어가 그 동작을 하는 주체가 아니라 그 동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은요 was written 쓰여졌다라는 거죠. 쓰여졌다. 수동태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되다, 지다, 받다라고 해석해요. 우리 PP 해석 된진 받은에 담아 붙이면 되는 거예요. 자, 쓰여졌는데 누구에 의해서? 유명한 작가에 의해 쓰여졌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그 책이 쓰는 게 아니라 쓰여짐을 당하는 그 대상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the door예요. 그 문이요 was left 하면 남겨졌다라는 뜻이에요. open은 열려진 상태로 남겨졌다 뭐 이런 의미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문이 누굴 남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열린 상태로 남겨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동태를 썼다. 그래서 당한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수동태 비동사 플러스 pp를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분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인 스타일. 자, 과거분사 하나씩 볼 건데 과거분사의 의미는 아까 설명했지만 된, 진, 받은이고요. 완료의 의미와 수동의 의미 둘 다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과거분사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뭘 수식한다? 명사를 수식한다라는 거죠. 수식하는 방법은 당연히 두 가지예요. 전치 수식과 후치 수식. 자, 그러면 전치 수식하는 경우 볼까요? abandon 버리다인데 버려진 건물이 이렇게 해서 주어 자리에 들어왔죠. 블락스는 이제 동사고요. 그러면 abandon이 버리다인데 버려진이 돼서 버려진 뒤에 있는 건물을 수식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revised proposal 하면은 revise는 이제 수정하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 수정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여긴 진, 그래서 된진 받은이라 했으니까 그 말을 붙이면 제일 해석이 잘 돼요. 그래서 그것이 주어 자리에 들어와서 revised proposal 하나의 명사구가 주어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예요? 전치 수식. 이건 이제 쉬워요. 여기 뒤에 있는 게 이제 후치 수식인데요. 후치 수식 보면 the document 그 문서인데 그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further는 추가의란 뜻이에요. 추가의 검토.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추가 검토를 요구한다 라는 건데 얘가 명사 아니겠어요? 그러면 submitted부터 yesterday까지 이렇게 부사와 결합해서 submitted 제출하다인데 제출된 이렇게 해석하는 후치 수식 과거분사구가 앞에 나오는 주어인 the document를 수식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요 부분 이제 자꾸 보니까 좀 익숙해지지 않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the theory 이론인데 developed 해서 좋아 이론이 뭐 발전했다 이거 이상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동사는 얘거든. has influenced. has influence 무슨 시제라고? 현재 완료. 해석이 어떻게 한다고? 그냥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과거처럼. 알겠죠? 정확히는 영향을 미쳐왔다지만 네. 자, 그럼 볼게요. developed부터 by scientist까지 전치사구와 결합해서 과거분사구가 앞에 있는 the theory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과학자에 의해서 발전된 그런 이론은 영향을 미쳤다. 현대 물리학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후치수식하는 경우를 좀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할 겁니다. 무인 스타일. 자, 우리 분사를 배우는데 분사 구문을 빼놓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마 궁금할 거예요. 선생님, 아까 전에 분사라는 것은요. 분사 구문이라는 것은 동사의 ing가 이제 이렇게 주어 동사 앞에 나오거나 아니면 주어 동사 나오고 동사의 ing가 생략될 수 있지만 이렇게 나오는 형태 뭐라고 했잖아요. 분사구문. 그래서 하면서라고 해석하고 부가적인 정보라면서요. 이렇게 기억할 거예요. 그런데 얘는 동사 ed, 다시 말해 pp 형태인데 어떻게 분사구문이 되나요? 자,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형태부터 봅시다. The bridge. 그 다리는요. collapsed, 무너졌다. 자, 그 다리는 무너졌다라는 그 문장에 부가적인 정보를 더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컴마를 이렇게 찍고 damaged by the earthquake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면 얘가 이제 분사 구문인데요. 해석을 어떻게 하나요? 해석 볼까요? 뭐뭐와 면서는 똑같아. 근데 된진 받은에 되하고 지를 가져와서 되면서 지면서에서 뭔가 수동태처럼 해석을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파손하면서가 아니라 파손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뭐에 의해? 지진에 의해. 오케이. 아, 그 건물이 무너졌다는 그 사실에 더한 정보는 뭐예요? 그래요. 지진에 의해 파손이 되면서 그 건물이 무너진 거죠. 어떻게 이런 형태의 분사구문이 나올 수 있느냐? 일단은 결론부터 써보면 동사 ed 형태의 분사구문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해석은 되면서 지면서라고 하고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요. 빙이 생략되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린가요? 이런 거죠. 원래 분사구문을 이제 만들어질 당시에 접속사, 주어, 동사의 형태였어요. 근데 그걸 생략하는 과정에서 이런 형태가 만들어진 건데 어쨌든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분사구문을 만드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수동태가 있다고 쳐봐요. 예를 들어 요걸 가져와서 damage를 가져와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The bridge was damaged. 그래서 그 다리는 파손되었다. 뭐 이런 문장이 있다 쳐봐요. 그러면 얘를 분사구문을 만들려면 여기 있는 the bridge는 이제 같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얘 원형이 뭐예요? B잖아요, B. 그쵸? 거기다가 ing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being damaged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 being은요, 생략을 해요. 생략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damage드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 동사 ed 형태의 분사구문은 수동태 앞에 있던 비동사의 ing를 붙여서 생략을 하고 그래서 동사 ed 뒤에 나온 pp만 남게 된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동사 ing 그리고 동사 ed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요. 해석은 하면서 되면서 지면서 하면서 되면서 지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어요. 분사 구문이라는 것은 부사절을 축약시킨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부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종속 접속사 거기에다가 주어 동사를 붙여서 하나의 덩어리를 우리가 종속절이라고 배웠었죠. 그 종속절이 사실은 부사적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종속절을 부사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럼 예문을 통해 확인해 볼게요. When he opened the window, he felt a cold wind. 여기서 부사절은 when부터 the window까지 콤마 전까지죠. 이 부분을 줄여서 분사 구문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일단 접속사 when은 없어도 문맥상 의미가 통하기 때문에 생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종속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같은지 확인하고 같으면 생략합니다. 물론 같지 않으면 생략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략하지 않는 경우에 우리가 with를 그 앞에 붙여서 주어를 그대로 써주고 그 뒤에 분사를 써줌으로써 with 분사구문이라고 수업 시간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사에 접속사와 주어가 생략되었다는 표시를 해주면 끝인데요. 동사의 원형에 ing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opening the window라는 분사 구문이 만들어지고 이것을 우리가 창문을 열면서라고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인 스타일. 자, 그렇다면 pp로 시작하는 분사 구문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자, 이 문을 보면 Because he was tired after work, he went home early. 그가 일한 후에 피곤했기 때문에 그는 집에 일찍 갔다라는 뜻의 문장인데요. 이 문장에서 접속사 because 생략, he 같으니까 생략.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동사 원형에 ing를 붙여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동사의 원형, was의 원형인 be에 ing를 붙여서 being이라고 쓰면 됩니다. 그래서 완성된 분사 구문은 being tired after work가 되는데요. 여기서 해석은 피곤해지면서 일한 후에 라고 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앞에 나온 being은요 없어도 의미가 통하기 때문에 생략을 할 수 있습니다. 무인 스타일. 그래서 결국 남게 되는 것은 tired after work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분사 구문의 원리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요. left unattended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being이 생략된 거죠. 그래서 being left니까 놓여진 거죠. 어떤 상태로? unattended니까 방치된 채로라고 해석하긴 했지만 관심을 갖지 않은 채로 놓여지면서 the luggage 그 짐은 was taken 여기도 수동태네 그치 수거되었다 공항 보안 요원에 의해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left로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damage로 시작한다거나 이런 분사구문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보어입니다. 당연히 과거분사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보어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주격보어 2형식, 목적격보어 5형식 역시나 가능합니다. 그 city가요 remained 뭐뭐인 채로 남겨졌다라는 건데요. abandoned에서 이렇게 과거분사가 쓰인 경우는 그 city를 설명하는 보호 역할을 맡는데 그 city가 뭔가를 하는 능동이 아니라 당하는 상태일 때 과거분사를 씁니다. 그래서 버리는 거는 그 도시가 버리는 게 아니고 도시가 버려진 거잖아요. 그렇죠? 버려진 그 행동을 그 과정을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4 year 수년간 after the war 전쟁 이후에 뭐 이렇게 해서 얘 형태가 중요하겠다. 얘가 이거를 하면은 ing고 얘가 이걸 당하면은 pp구나. 이 차이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항상 문제에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the document 문서는 seemed 뭐뭐처럼 보인다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감각동사, 연결동사 기억나시나요? 자, 그 다음에 damaged 이렇게 돼 있네요. 무인 스타일. 자, 여기 오류가 있네요. 여기에 목적격 문장을 넣어놨어야 되는데 목적격이 아니고 그대로 이형식 문장을 넣어놨네요. 주격 문장을. 이렇게 무인 스타일. 자, 그래서 그 문서는 seemed 뭐뭐처럼 보인다. 뭐 된 것처럼 보여요? damaged 하면은 그 문서가 훼손을 시킨 것이 아니라 훼손을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damaged 해서 과거 분사의 형태를 써줘야 됩니다. 그럼 얘를요 이렇게 쓰면 어때요? damaging 이렇게 쓰면 어때요? 이게 당연히 아니죠. 그 문서가 뭔가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after the fire 하면 그 화재 이후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동사 ing야 아니면 pp야 이렇게 해서 고르게 하는 문제가 꽤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의미적으로 이 수식하고 있는 혹은 설명하고 있는 그 주체가 그걸 하는 주체인지 아니면 그걸 당하는 대상인지를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무인 스타일. 완료 시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료 시제는 have 동사의 가지다를 바탕으로 과거 분사인 상태를 가지고 있다. 그죠? 네. 이거를 현재 완료라고 하고요. 또는 가졌었다. 그 상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과거 완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설명을 간단하게 했죠. 우리말에는 완료 시제가 없어요. 아니요, 없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무인 스타일. have pp 이런 시제 없단 말이에요. 물론 은연중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어. 뭐 이런 말 할 수는 있죠. 근데 그거를 우리말 시제로 정립되어 있지는 않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말로 할 때는 뭐뭐 했다, 뭐뭐였다처럼 과거 시제의 형태로 해석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대신에 의미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딱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말 뱉는 것만 같은 거예요. 과거에 있던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주고 현재 그 일이 맞춰졌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그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나눴는데요. 자, 현재 완료 has pp, 과거 완료 had pp입니다. 현재 완료는 이 complete된 상태를 현재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녀는 끝냈다, 완료했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해서 현재 그 완료한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고 우리말로는 그냥 과거처럼 해석하면 됩니다. 자, 과거 완료예요. 이때는 과거에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차가 had already 이미 떠난 상태였다는 거죠. 오케이. 근데 과거의 그 시점이 언젠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이 과거 완료 had pp가 사용될 때는 항상 이렇게 과거 동사가 포함된 그 시점이 언젠지 표시를 해줘야 돼요. 이 표시가 없으면 얘를 쓰는 게 의미가 없죠. 과거에 가졌었어. 언제? 이렇게 궁금함이 남잖아요. 자, by the time은 뭐뭐 했을 때라고 해서 우리말에 when과 비슷하게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주어가 동사했을 때, 우리가 도착했을 때 그 기차는 이미 떠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이 정도만 이해도 하실 되는데 뒤에서 시제편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룰 겁니다.